야당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다양한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제목을 저희가 이렇게 뽑아봤어요. 논계 얘기도 나오고요. 우리는 형제라는 다짐도 나옵니다. 그리고 좌클릭을 예고하는 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된 얘기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국회에서 행사가 있었죠. 자, 문재인 대표도 있고 박원순 시장도 나왔고요. 또 이재명 성남시장도 보였습니다. 네. 자, 어떤 자리였습니까? 문재인 대표하고 박원순 시장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함께 참여한 박근혜 정부의 복지 후퇴를 저지하기 위한 주제의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요. 문재인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위상에 대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설악산의 무언가를 비유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저는 요즘 처지가 완전 설악산의 흔들바위 분열된 모습 보여드리고 있어서 아주 송구스럽고 정말 가시방석 위에 그래도 어쩝니까? 이제 잘해야죠. 우리 식구들 일부가 우리 집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나갔는데 이럴 때 우리 이제 남은 사람들이 할 일은 남은 식구들끼리 똘똘 뭉쳐서 보란 듯이 집안 다시 일으키고 잘 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럴 때 해야 할 일은 똘똘 뭉쳐야 한다. 집안 사람끼리 같이 가야 한다. 그래서일까요? 금요일 밤 상황이죠. 전라북도 순창으로 문재인 대표가 내려갔습니다. 바로 정동영 전 대선 후보를 만난 건데 구애 작전이 성공이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되지 않았죠. 네. 정동영 전 의원 가서 막걸리까지 마시고 순창까지 가서 막걸리 한 4통을 비우고 온 것 같은데 네. 정동영 전 의원이 아직은 아니다라고 정중히 거절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결국은 실패를 한 건데 네. 문재인 대표가 여기 내려가면서 내가 지금 내려가서 막걸리 4통 마시면 정동영 전 의원 나한테 올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네. 아닐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흔들리는 호남 민심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 이거를 외부에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정동영 전 의원을 찾아간 것 같은데 그 막걸리는 정동영 전 의원보다 오히려 서울에 저기 동부이촌동에 있는 사랑방 가셔가지고 김한길 전 대표랑 마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네. 그런 약간의 아쉬움이 있네요. 자, 정동영 전 대선 후보는 이제 대선 패배. 2007년에는 내가 졌고 2010년에는 당신이 졌고 그러니 우리 둘이 책임이 있다는 얘기를 두 분이 나눴습니다. 순창에는 이제 고향이기도 하지만 감자 재배 때문에 요새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있죠. 씨감자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 정동영 의원은 그 복당을 요청하는 문재인 대표에 대해서 네. 우리 지금 너무 멀리 와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지금은 가는 길이 다르다. 비록 형제의 마음은 갖고 있지만 이라는 표현으로 완곡히 거부를 했고요. 네. 지금 현재 그 문재인 대표가 네. 이른바 통합이 아니라 내부의 친노의 단합 위주로 당을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호남 민심이 이반돼 있고 이런 부분을 전북에서도 역시 특히 광주 전남 못지않게 그 파장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정동영 의원이 다시 복당을 하기는 명분상으로나 현실적인 이해관계에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김상곤 교수가 당에 들어와서 혁신위원회를 만들었잖아요. 네. 그 혁신안 이제 중앙이 진짜 논란 많이 거쳐서 통과를 시켰는데 그 안에 한 번 당을 나갔던 탈당한 사람 우리가 다시 모시지 않는다. 이것이 혁신이다 이렇게 있거든요. 네. 정동영 전 대선 후보는 탈당을 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왔고 두 번째 탈당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바로 그래서 그 혁신안이 과연 정말 크게 보고 당을 통합시키기 위한 혁신이 아니었는가. 사실은 바로 한 치 앞. 앞으로 당대표를 흔들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불만을 품고 나간 자들은 말하자면 노숙. 네. 국물도 없다. 흔히 얘기하는 그 우스갯소리로. 노숙이요? 노수프. 예. 숲이 없다. 네, 노숙. 숲. 예, 예. 물도 없다. 예. 죄송합니다. 그 워싱턴 특파원께서 인정하지 않는 영어를 쓰셔서. 네. 써서 이제 국물도 없다. 흔히 당내에서 이제 그렇게 네. 하는데 이 부분을 적극 차단하는 강한 어떤 하나의 기강을 세우는 의미로 혁신안을 저렇게 통과시켜 놨는데 네. 바로 지금 당장 한 치 앞 넘어가니까 바로 정동영 의원을 끌어들이는데 저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을 원칙도 없이 필요하다고 지금 우리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는 정동영 의원이 당시 당을 깨고 나갈 때 이 당 안에서는 어떠한 혁신도 어떠한 진보도 불가능하다라고 네. 했던 의원을 저렇게 끄집어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너무 정치를 간단하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문재인 대표 이제 광폭 행보가 시작됐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예상보다 선전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속속 들어오고 있죠. 그래서 전북 순창까지 금요일 밤 예고 없이 찾아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좀 생겼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 토크 콘서트를 하는 그 자리에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하겠습니다. 같이 듣고 의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가 나서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 세대들은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가장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좀 잘한다고 지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바꿔야 된다는 의지가 어르신들에게는 좀 없는 거죠. 저렇게 오늘 저 자리에서는 네.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자리였기 때문에 네. 청년들에게 격려를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이 어르신들을 향해서 당신들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여과 없이 전달을 했는데 이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야당이 제대로 잘 못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하기 위해서 여당을 지지한다고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자기 반성은 없이 나를 지지하지 않는 중장년 이상의 노년층을 겨냥해서 저렇게 싸잡아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에는 시점상으로나 내용적으로도 썩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저 발언 사실 지난 2004년 총선인가요? 정동영 그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 생각날 정도로 사실 조금 문제 있는 발언이라고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표의 지금 동반자이자 장래 대권 후보를 가지고 경쟁할 박원순 서울시장 뭐라고 그랬을까요? 박원순 시장은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다. 노인들을 잘 모셔야 되고 우리 서울시는 노인 복지를 강화하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해서 문재인 대표와 조금 다른 방향의 어떤 시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총선 앞둔 상황에서 이제 특정 그 세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건 문재인 대표가 작심을 하고 한 건지 아니면 잠깐 실언을 한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내놨는데 박원순 시장은 싹 좀 빠져나갔네요. 그러니까 저런 그 표현이요. 네. 어떤 정치가 이 자리에서 그 이른바 장애 논리, 옛날 네.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장애 논리라는 게 있다. 그 현장의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자칫 장애 논리에 너무 빠지다 보면 네. 그 현장에 있는 세대, 젊은 세대, 여러분들이야말로 나의 우군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것을 지나치게 몰고 가다 보면 노인들은 필요 없다는 식의 네. 아까 그 정동영 의원이 2004년에 노인분들은 투표 안 하셔도 된다. 네. 이른바 노인 폄훼 발언과 같은 발상. 네. 다시 말해서 표를 갈라치기 하는 이런 발상으로 국민 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에 오히려 정치인이 앞장서게 되는 이러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빚어지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항상 저런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데 문재인 대표가 오늘 저 부분은 비록 작은 표현이지만 굉장한 좀 실수를 하신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궁금한 것이요. 지금처럼 절박한 문재인 대표 이럴 때일수록 똘똘 뭉쳐야 한다면서 여러 곳을 많이 다니면서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노력을 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만큼 다급한 거죠. 다시 말해서 본인의 그 지지층이 될 수 있는 우군이라고 하는 20, 30대를 확실하게 자기 주변에 묶어 세우고 네. 아까 또 계속 좀 친노 위주의 행사들, 친노 위주의 어떤 단합대 아까 그 세 사람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을 모아서 복지연대 이른바 문안박 연대가 실패했으니까 안철수 빠진 자리에 박원순을 끌어들이고 또 성남시장 같은 친노 성향의 네. 이런 그 유력 주자들, 인사들을 끌어들여서 우선 지지층이라도 단단히 묶어 세워야 그 다음에 큰 싸움의 통합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그렇게 설정한 걸로 보이는데 네. 이 부분이 다른 세력을 배제하는 것으로 비치면 상당 부분 나중에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재인 대표 이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일단 비례대표도 상향식으로 해서 당대표가 나눠주듯 하는 거 없애겠다고 했거든요. 뭐 실제로 실현된다면 의미 있는 진전일 겁니다.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는 문재인 대표가 실현일까요? 어쨌건 오늘 오전 상황의 발언 때문에 논란을 좀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급하긴 급한 거거든요. 광주 지역 그동안은 탈당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만 김동철 의원 그리고 권은희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죠? 자, 광주 지역 3선 의원 김동철 의원, 안철수 의원과 상의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표와는 상의하지 않았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 김동철 의원은 이미 그 비노에서도 특히 광주에서 그 지금과 같은 문재인 대표 체제로 가면 당에는 총선에 미래가 없다는 걸 일찌감치 선언해 왔고 네. 특히 정청래 의원 같은 분을 확실하게 징계해서 배제하지 않으면 내가 탈당하겠다라는 네. 부분을 천명해 왔던 확실한 그 비노 주자였고 무엇보다도 그 새정치연합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광주에서 나온 첫 번째 탈당 의원이라는 것이 네. 지난번에 며칠 전에 있었던 황주홍, 유성엽 전남북 도당위원장에 의해서 광주라고 하는 한 복판에서 탈당이 일어났다. 이 부분은 상당한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연합에 적지 않은 타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광주의 권은희 의원도 탈당의 뜻을 밝혔고요. 일단 금요일 날 해외 출장 마치고 귀국한 후에 토요일 날 동료 의원들한테 탈당 의사를 밝혔는데 원래는 내일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하루 이틀 좀 연기되는 거죠. 네, 일단 회견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러 가지 혼자 탈당하는 것보다는 다른 의원들하고 며칠 같이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아마 판단한 것 같으나 그러나 탈당 쪽으로는 이미 방향이 정해져 있고 특히 네. 권은희 의원은 안철수, 김한길 대표 체제에서 지난해 그 광주 강산을에 네. 그 재보선 통해서 당선됐고 그 이후도 계속 비노 쪽에 서왔던 그러한 정치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를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양한 소식 준비되어 있는데요. 다음 뉴스 순위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